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오늘 정책평가의 제도 29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97쪽에 간단하게 정책평가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사실 이 책의 뒤에 부분은 그 정책평가의 이제 어떤 과정, 역사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강의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97쪽의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읽겠습니다. 정책평가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정책의 성과를 향상,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확인,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97쪽의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는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 신공공관리론이란 경쟁적 정부 기관끼리 경쟁을 좀 유도하는 거, 성과 지향, 기업가적 정부. 자, 정부는 경영 일반 회사에서 경영하는 그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가 유도되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도, 7년도, 8년도에 외환위기 때 많이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부터 정책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평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평가를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 받아왔던 원리와 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평가의 원리와 팀, 조직, 부서 전체가 받는 그러한 평가의 원리가 사실은 같습니다. 다만 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니까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평가를 해보지 않은 입장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가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기준으로 이 책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DF 파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을 보시면은 평가 관련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 평가에 관한 이런 그 법률을 얘기한 건데요. 이 공무원이 되실 분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단어,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은 정부 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로 국정운영, 정책의 추진,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 법에서 말하는 평가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법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평가는 일정한 기관, 법인,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대해서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를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 우, 미, 양가 A, B, C, 그 다음에 D, F 학점이 있는 것처럼 평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보충재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성과평가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한 것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게 자체평가입니다. 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한다. 특정한 것을 평가한다는 얘기고요.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간 외에 다른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A라는 기관이 평가를 했는데 다른 B라는 기관이 한 번 더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성과 관리는 정부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 지표를 수립한다.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관점에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관의 임무, 그 다음에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몇 개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아래 또 여러 가지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 마치 조직도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성과 관리가 이미 이루어진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러한 것에 맞춰서 공무원 개인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자, 다시 말해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제가 성과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시켜 볼게요. 자, 저에게 성과 관리는 여러분들을 일단 15주 동안 가르치고 출석,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정하는 겁니다. 평정을 하는 거고, 자,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해서 50명의 학생을 15주 동안 1시간은 강의실 수업, 2시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에 대한 점수를 합한다. 그 비율은 각각 얼마로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이제 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과 관리라는 것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소방정책론을 제대로 교육한다가 이게 임무예요. 근데 소방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소방에 대한 얘기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정책학의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요. 그런 전체적인 목표를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15주 동안 2시간, 1시간씩 여러분들 50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결과는 이러이러하다. 성적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드리고 공무원이 되시더라도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이 평가 기준을 빨리 알아야 돼요. 평가 기준. 지금 이 수업은 발표가 아니네. 발표 수업이 없고 과제를 특별히 내는 게 없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은 실습을 해서 만약에 좀 실습하는 게 좀 많은 점수에 많이 포함되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 실습을 갔다 와야 되죠. 이런 경우처럼 그 평가의 기준을 빨리 알아야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법령이야. 나중에 들으면 아시는 건데, 평가의 기준을 빨리 알아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